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농담으로 서울대학교 위에 참여연대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참여연대 소속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이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이 청와대가 유권 해석을 중앙선관위에 의뢰를 했더니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 규약 또는 운영관리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림으로써 김기식 의원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에 정치 후원금으로 받은 돈 5천만 원을 자신과 관계가 있는 더 미래연구소에 기부한 것은 종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로서 법률 위반이다 하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기식 원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그것을 수리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게 법률 해석입니다. 법률 해석. 법률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는 것은 첫째, 대법원이 판결한다든지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는 사법적 판단, 사법적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해석하는 일종의 행정 해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입법을 한 국회가 그 입법 내용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처럼 이 쟁점이 되는 것을 청와대가 중앙선관위에 의뢰해서 유권 해석을 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례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이 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위법 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도덕성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청와대 쪽에서 고집을 피웠는데 지금 도덕성을 앞세우고 준법성을 앞세울 만한 자격이 과연 이 문재인 정권과 청와대에 있는지 이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정치에서 도덕성을 앞세우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정치인이 다른 직종보다 도덕성이 떨어지는 직종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선 정과를 보면 아는데요. 지금 국회 말고 그 전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수의 한 20% 정도가 전과자였습니다. 폭력 시위, 국가보안법 위반 등 그 전과도 아주 악질적인 범죄 전과가 20% 정도 되었는데 국민들 모아놓고 조사를 해보면 20%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부도덕한 집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회의원 정치인은.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구속률이 매우 높습니다. 구속률이. 그것도 한 20% 정도 될 겁니다. 20% 정도. 뇌물 액수도 많아요. 그런데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양심이라든지 운운하면서 도덕성을 앞세운다 하면은 이건 필연적으로 독선이 되고 위선이 되는 것인데 그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 집권 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장 깨끗하다는 이상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한 확신. 그러면서 남의 작은 약점은 또 크게 부각시킵니다. 그것이 이번에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을 끝까지 비호하다가 결국은 위법 사실이 자기들이 유권 해석을 의뢰한 곳에서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리니까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걸 통해서 중앙선관위가 정권과 독립된 어떤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점에서는 든든합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관위는 독립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번 집권 세력의 문제점, 독선적 자세를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좀 이례적인 광고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사설면에 검찰은 철면 피하기 그지없는 참여연대 발긴 김기식을 즉각 구속 수사하고 참여연대는 부끄러움을 알고 당장 스스로 해체하라. 이 광고를 낸 사람이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 임현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이것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개인이 돈을 내가지고 이거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 광고비입니다. 내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밝힌다. 이것이 권력의 독주를 견제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강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자유진영은 개인이 강하고 좌파는 집단이 강하다는 것의 한 장점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요새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동창회별로 태극기 집회를 참석하는 예가 참 많은데 깃발을 들고 어느 동창회 뭐 이렇게 또는 동기회 깃발을 들고 모이더니 이분들이 이제 애국단체를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들어가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파도 조직을 할 수 있습니다. 좌파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개모임도 그 모인 사람들이 우리 대돈만 모을 것이 아니라 이 돈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쓰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쓰자라고 결의하면은 그게 애국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동창회도 앞으로 우리 맨날 만나서 음식 먹고 술 마실 게 아니라 돈을 모아서 열심히 싸우는 애국 청년을 돕자든지 이 모임에서 대변인을 하나 정해가지고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우리 동창회 이름으로 성명서 발표하자 하면 그게 애국운동이 되고 그게 모이면은 큰 네트워크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론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워낙 좌파 독선 독주가 심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반작용은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만들어낸 이 국민국가, 법치국가의 구조적 반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조적 반발. 제도가 공격을 받으면 제도가 반격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문화일보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참여연대 86그룹이 문정부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냐. 86그룹은 뭐냐 하면 386, 한때는 386으로 불렸습니다. 1960년대에 출생해가지고 80년대 대학가에서 운동권으로 자라면서 주사파 교육까지 받았던 그 세대가 30대. 근데 이게 벌써 40대에서 50대에 걸치게 되었습니다. 45세에서 한 55세 사이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수뇌부 또는 중견층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세대가 문제세대입니다. 문제세대입니다. 가장 좌편향된 세대고 그 안에 김일성주의 주사파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어떤 교수를 만났더니 이 세대가 대한민국을 망칠지 모르겠다. 45세 사이에서 55세의 그 극좌, 그 안에 있는 극좌 세력, 그 세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세대의 문화를 흡수한 극좌 세력이 망칠지도 모르겠다. 대한민국을 망칠지도 모르겠다. 이 세대가 빨리 늙어야 할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86그룹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리스크로 떠오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상당히 이 문제를 좀 구조적으로 봅니다. 구조적으로 봅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탱해온 양대 축인 86그룹과 참여연대 출신들이 오히려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정봉주 전 의원이 미투 운동의 직격탄을 맞고 정치판에서 사실상 퇴출되었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검경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86그룹이면서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의원 시절 갑질 논란으로 낙마했고, 그와 경력이 겹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덩달아 부실 인사검증 책임자로 궁지에 몰렸다. 80년대 대학을 다닌 1960년대생을 의미하는 86그룹은 30대 때 한국 정치에 젊은 피로 수혈된 뒤 20여 년간 현 여권의 소장파이자 핵심으로 활동해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출신 역시 꾸준히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으며 무시 못할 세력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진 및 장차관으로 요직에 발탁되며 문재인 정부의 상두마차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안전지사와 정전 의원을 시작으로 김 의원까지 86그룹이 줄줄이 논란의 중심에 서며 정권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는 비아냥도 받고 있다. 조 수석의 인사검증 부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등 시민단체 출신 정부 부처 수장들은 전문성 있는 정책보다는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들은 전문성보다는 도덕적 우월감을 무기로 삼아왔는데 실상은 도덕적으로도 우월한 게 아니라 진보라는 가면을 쓰고 있던 게 드러난 셈이다. 아직 자신들이 기득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인지 부조화 현상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력, 1980년대 좌파 운동권의 흐름 속에서 반대한민국적 그리고 반자유민주적 생각을 가지면서 김일성 주의자가 되든지 아니면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 의식이 생기지 않아 가지고 건전한 국민의 교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자리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정권을 잡은 이유가 더 큰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선동입니다. 그리고 변명입니다. 그리고 남 약점 캐기입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기 위한 선동, 투쟁은 끈질기게 잘 하는데 정권을 잡은 뒤가 문제입니다. 정권을 잡은 뒤에는 국가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국가를 운영하려면은 그런 선동 체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첫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과학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워낙 운동권 체질이 오래 가다가 보니까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 국정 운영을 운동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듯이 하고 있으면서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정권을 잡은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사회단체, 반정부 단체에 있는 사람인가 하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뒤에는 누구와 싸우느냐? 이 사람들은 싸워야 돼요. 누구를 상대로 싸우느냐?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성, 정통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다,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은 사람이 대한민국을 부정합니다. 이번 개헌안이 그 사람들 생각을 집약한 겁니다. 이 개헌안은 건국을 부정하고 나라를 지킨 행위를 부정을 하고 아니면 무시하고 산업화도 무시하고 그리고 헌법 자체도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국군을 아예 무시하고 국군이 노조를 만들어도 좋다는 식으로 나오는, 그리고 외국인에게도 세금 안 내는 외국인에게도 세금 내는 국민처럼 대우해야 한다는 국가를 자선단체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식의 국가 해체적 개헌안을 내놓았습니다. 집권 세력이. 어느 경우에도 집권 세력이 되면 국가를 강화하는데 그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국가를 지금 해체하려고 나오니까 국가가 가진 기능이 이렇게 지금 반격을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국가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구가 당신들이 하는 것은 위법이야 라고 이렇게 딱 판단을 하니까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큰 무식은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을 모르는 무식이라고 합니다. 무식하면은 무능해집니다. 근데 무능한 사람이 게으르면 괜찮은데 부지런하면 이게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식, 무능, 무모한 게 같이 지금 진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산무죠, 산무. 무식, 무능, 무모함이 이 정권의 하나의 산무 특징으로 굳어진다면은 이 정권의 몰락은 아마 자충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본인들한테 큰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같이 이렇게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다만 하나 바라건대 인간이란 것은 반성할 줄 아는 동물입니다. 반성할 줄 아는. 그러니까 빨리 집권 세력으로서의 품격과 헌법 존중 정신을 되찾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이다.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해가지고 자유통일하라는 명령을 헌법 1조, 3조, 4조로부터 받은 집권 세력이라 하는 주인의식을 갖추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